네, 안녕하세요. 저 SOS 인터내셔널 그룹 캘거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천 지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데서 제가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 SOS 서울 사무실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AOS, THS, 즉 AAIP에 대해서 새로운 선발 방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9월 3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약간 당겨진 9월 24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AIP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참 많은 말들이 돌더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1년 경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점수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기존의 AOS 또는 THS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조건이라든가 근무 경력,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맞추신 분들이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풀이라 불리는 EY 시스템 안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주정부에서 원하는 그 어큐페이션 또는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점수를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랑도 좀 유사하고 BCPMP랑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분들은 만점 12점, 그다음에 석사과정은 10점, 4년제는 7점, 그다음에 2년제 디플로마 4점, 고등학교 졸업은 0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알버타에서 최고 학력을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산점은 10점, 그다음에 알버타가 아닌 다른 주, BC라든가 온타리오라든가 마니토바라든가 다른 주에서 학력을 마치신 분들은 6점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의외의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알버타에서 불어에 대한 가산점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가산점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어 같은 경우는 CAB 6가 만점입니다. 즉 CAB 6점, 7점, 8점, 9점 전부 다 똑같이 만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영어 성적이 6점이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영어 시험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5점, 4점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불어를 같이 두 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점, 가산점을 또 붙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게 기준점이 되냐는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리딩, 라이팅, 스피킹 전부 만점인데 리스닝이 내가 5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5점에 대한 점수 8점밖에 받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영어 성적이 하나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영어 시험 보셔서 올려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부분, 캐나다 그리고 또 해외 경력 포함해서 12개월 이상 있으신 분들은 만점 11점 받게 되실 거고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 해당이 될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알버타주에서 익스피리언스가 6개월 이상이신 분들 10점, 6개월 이상 알버타와 다른 주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6점,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나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체 배점에서 5%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다르게 1년 지날 때마다 몇 점이 내려간다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섹션을 두고 그 섹션을 넘어갈 경우에 감점이 내려가는데 18세에서 20세까지는 3점, 21세에서 34점까지가 만점은 5점이고요. 35세에서 49세까지가 4점, 50세 이상이신 분도 3점. 편차는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맥시멈 2점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조금만 커버해 주셔도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커넥션, 신청자 본인의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또는 자녀, 손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모, 삼촌, 알버타에 거주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겠죠. 이러신 분들에게 8점 가산점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청자라고 한다면 제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어도 가산점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관계는 가산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버타에 내 형제 자매 친인척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있으신 분이 주신청자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작업화인데요. 이제 작업화 레터상에 퍼머넌트 풀타임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만점 10점 받으실 거고,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루럴 에어리아에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점 가산점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타 작업화 로케이션의 메인 도시, 그러니까 캘거리 리즌, 그 다음에 에드먼턴 리즌 같은 경우는 0점이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5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도시에 집중되는 걸 조금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AOS 신청하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셨던 부분이 있어요. 레드3 필요하다거나 주에서 규정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M, Nursing, Day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리스트 레드3 있으셔야 되고 용접사들 레드3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 라이센스를 필요한 직종들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점 가산점이 붙어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죠. 레드3를 딴다 또는 그와 같은 자격증을 딴다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좀 걸림돌이긴 했는데 오히려 그 단계만 잘 넘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10점이라는 적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직종에 있으신 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라이센스까지만 따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 가지고 저희 고객들 케이스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여기서 준비하시는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자격증 있으시다거나 가족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재 많은 분들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55에서 60점 초반대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아마 올릴 수 있는 건 영어가 지금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레벨이 6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시험 보셔서 영어 성적 올리신다면 좀 더 빠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정부에서 이미 6월, 7월 그것은 걱정을 많았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공지를 해줬습니다. 9월 30일 날 EOI 시스템이 오픈은 되지만 우리는 바로 선발하지 않을 거고 10월 중순 또는 말부터 선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명칭으로 러시하지 말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먼저 넣느냐 이틀 늦게 넣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AWS 프로세싱 하면서 굉장히 서류를 좀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내 스토리 만들어서 구비서를 다 준비해놓고 정상적으로 EOI 시스템에다가 레지스터 해놓고 그다음에 선발되기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이게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에 있으신 분들이 빠져나가려면 추첨을 한다 해도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서류 준비와 또 영어 성적 준비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번 서류 잘못 넣어서 추가 서류 요청 나오고 제출하고 이런 단계에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까먹고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영주권을 한 번에 부드럽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철저하게 스토리 만들고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가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EOI 시스템은 기존의 AOS나 THS-T를 완전히 뒤흔드는 건 아닙니다. 즉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점수에 적용해서 하시는 아무 의미가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AOS나 THS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즉 영어 성적 있으셔야 되고 1년 경력 또는 6개월 경력 있으셔야 되고 고용주의 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 내 비자에 대한 조건들 요게 다 맞춰진 상태에서 EOI 시스템에서 셀렉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내놓은 점수 그리기에 조금 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업데이트 있는 부분 있으면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주권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추천드리고요. 저희 SOS 아무래도 AOS나 이 알파타 쪽 주정부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